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또 뭐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각변환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자,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아까 뭐 사인 뭐 예를 들어 사인 4분의 3파이라는 친구의 값을 찾기 위해서 내가 매번 그래프를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얘가 누구랑 높이가 똑같고 이걸 찾아가려니까 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을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게 각변환입니다. 자, 식만 놓고 보면 식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 안에는 규칙이 있어서요, 여러분. 내가 일단 처음에 설명이 좀 길긴 하겠지만 설명이 끝나고 규칙 설명하고 나면 사실 그 다음 또 심플해집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그릴 거예요. 자, 해서 동경의 크기가 세타인 내가 어떤 점을 잡을 거야? 반지름 1입니다. 이 친구의 점의 좌표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친구들을 기준으로 점들을 그냥 요리수로 옮겨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첫 번째, 이 친구를 내가 X축 대칭해서 점을 찍어볼게. 얘를 X축 대칭해서 여기다가 점을 콕 하고 찍게 되면 이때 만들어진 점과 동경의 크기는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죠. 크기 자체는 세타였지만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타고요. 그럼 이 친구의 좌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었던 이 친구를 내가 Y축 대칭 한번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때 만들어진 동경의 크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니까 여기가 세타였어? 그럼 사실 얘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불렀죠? 시초선 기준으로 이때 만들어진 이 중심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 좌표는 중심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었던 친구를 이번에는 내가 이거 원점 대칭 시켜보려고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내가 점을 찍어보게 되면 이번에 이 친구에 대한 중심각은 마찬가지로 시초선 기준으로 180도 왔다가 이번에는 파이만큼 더 온 거죠. 따라서 실제 중심각의 크기는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좌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자,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원래 애초에 잡아놨던 이 점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 점들이 어떻게 읽어지는지를 확인할 거야. 그럼 내가 일단 동경에 대한 각도를 나타낸 거고, 그러면 어쨌든 얘랑 위치 관계를 봤을 때는 X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X 좌표는 동일한데 Y 좌표의 부호만 바뀐 결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축 대칭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얘의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비교했을 때 X의 부호는 바뀌었을 테지만 Y의 부호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친구는 원점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원점 대칭이에요. 이 친구가 정확하게 XY의 부호가 모두 다 바뀌었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사인 세타가 있을 때 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뭐가 되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야. 자, 일단 이 친구는 그림에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찾아보면 얘는 얘랑 똑같대. 그러면 아, 이 친구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구나 라는 얘기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있었던 친구니까 얘랑 똑같네? 그럼 얘는 그냥 사인 세타 하고 나오는 친구네.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여기 있었던 y 좌표니까 얘랑 똑같은 거네.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네. 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써놓고 자, 앞으로 너희가 다 외워와 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른 게 더 있거든요. 그럼 한 20몇 개를 외워야 돼. 이건 이렇게 해서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규칙 보여드릴게요. 자, 각변환이라는 걸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X축, Y축을 자그마하게 그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보세요, 규칙.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사인 세타에 대해서 나타내어
해보세요 하면 일단 각도는 전부 다 플러스로 고치면서 일단 사인 세타라고 적어. 일단 적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는요 사실 0도 기준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 사분면으로 움직여서 이쪽으로 쑥 들어온 거야. 자, 우리가 첨단 어떤 거 배웠냐면 1사분면은 모든 삼각함수들이 양수고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요.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요.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예요 라는 거 배웠어. 자, 근데 이 친구 사인이었던 친구가 이 안으로 쏙 들어왔으니까 얘는 양수인 사분면이 아니라서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봐. 두 번째 친구 볼게요. 두 번째 친구.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자, 그럼 일단 파이는 어디냐면 여기는 이 친구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어. 자, x축과 만나면 모양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일단 파이도 없애고 마이너스도 없애서 일단 사인 세타라고 적었어.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파이까지 왔으니까 파이까지 왔다가 마이너스 세타는 이쪽 방향 올라간 거잖아. 이게 음의 방향이죠. 그럼 여기에 도착했는데 얘는 사인 사분면이니까 애초에 얘가 주인공의 사분면이었어. 그럼 플러스로 나와야 되네. 그래서 플러스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잘 보세요. 이 친구는 똑같이 다시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파이랑 플러스 지웠어. 지워서 사인 세타라고 적어놓고 부호 결정할 거야. 그럼 여기서 파이만큼 왔어. 여기가 파이니까 각도가 파이만큼 왔어. 그 다음 플러스 세타로 가야 돼. 그럼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더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사분면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네? 근데 여기는 애초에 탄젠트가 양수인 사분면이었으니까 사인 사분면이 아니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규칙 계속 보여드릴게요. 코사인도 정리해볼게. 자, 코사인 세타 정리해볼게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친구 내가 바로 찾아볼게. 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이거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자, 그럼 봐봐. 일단 부호 떼서 코사인 세타라고 이쁘게 적어놓은 다음 부호를 마지막에 결정해주는 건데 마이너스 세타는 이쪽 사분면으로 들어오는 건데 애초에 여기다 코사인이 양수인 사분면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굳이 그냥 플러스니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할 건데 자, 이번에는 파이 지우고 마이너스 지우고 일단 코사인 세타를 먼저 적으세요. 그 다음 부호 결정할 건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파이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만났어. x축 만났어. x축 만났다가 마이너스 세타는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사인이 양수인 사분면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코사인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겠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파이 없애고 코사인 세타 없애고 적어. 자, 그 다음 부호 결정할 거예요. 파이까지 왔어. 여기까지 만났는데 x축을 만났는데 플러스 세타는 이번엔 더 가세요니까 여기 이번에는 3사분면으로 들어왔네? 그럼 여기는 애초에 탄젠트가 양수인 사분면이었고 얘는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지 했거든요. 내가 저 글을 보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서 고쳤는데 쟤랑 좌표 비교해봅시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네? 똑같네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있었던 친구인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네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네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공식을 다 외우려면 하세요. 상관은 없는데 저 공식 절대 다 못 외울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뭐도 남았냐면 탄젠트도 있어요. 자, 내가 그림에다가 탄젠트 다시 찾아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탄젠트라는 친구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야. 자, x축 대칭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생각해보면 이 직선, 예를 들어 이거지.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했었던 친구를 x축 대칭하세요 해서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탄젠트의 주기가 얼마야? 파이죠. 우리가 앞에서 주기가 나오면 그냥 지워버리세요랑 똑같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니까 굳이 저거까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네.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규칙은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했던 것처럼
일단 부호 떼고 탄젠트 세타라고 꺼낸 다음 0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세타는 이쪽 사분면으로 들어왔네. 근데 얘는 코사인이 양수인 사분면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아줘야지 하시면 다 똑같아요. 규칙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규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 사인 120도 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였어요? 얼마야? 내가 이거 외우라고 표에 적어줬는데. 아무나 시킨다. 그렇죠. 이 친구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내가 이거 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원 그려서 보여드렸어요. 그때 원 그려가지고 중심각이 120도고 사인 120도는 이때 해당하는 y좌표니까 삼각형 그려서 여기 중심각 60도고 이때 길이가 1,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1,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랑 동일한 거라서 2분의 루트 3입니다. 설명했었거든요. 이제부터 이거 안 할 거라고. 이거 이제 안 할 거예요. 무조건 이걸로 풀 겁니다. 잘 보세요. 사인 120도는 그러면요. 사인 180도에서 빼기 60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봐봐. 180도라는 거는 x축의 양음의 방향이네. 모양 안 바꾸고 일단 사인 60도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 부호 결정합시다. 60도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여기로 왔다는 얘기고 여기 사인이 양수인 사분면이었네. 그럼 플러스네요. 따라서 사인 60도는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이렇게 찾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습되고 나면 앞으로 원 그리거나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 계산도 이게 덜 틀릴 거고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코사인 120도 얼마였니?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거든요. 이 친구도 봐봐. 그럼 코사인 120도는 180도 빼기 60도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180도는 여기 있는 친구니까 모양 안 바꾸고 일단 코사인 60도 적어놓고 부호 결정합시다. 자, 여기 만났다가 마이너스 60도는 또 되돌아오란 얘기네. 근데 여기는 사인이 양수인 사분면이었으니까 얘는 코사인이라서 마이너스 붙여주라고.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그냥 2분의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하고 나오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탄젠트 120도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탄젠트 180 빼기 60도였고 자, 그러면 똑같이 해도 됩니다. 180도 뭐 삭제해도 되고요. 그냥 이대로 가도 돼요. 탄젠트 180도 여기 만났으니까 일단 모양 아무것도 안 바꾸고 탄젠트 60도라고 적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60도는 다시 한 번 더 이 사분면에 들어온 각도니까 여기 또 사인이 양수인 사분면이네. 그럼 탄젠트 했으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지.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라고. 또 확인하는 방법 하나 더 있었죠. 이 친구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는 것도 확인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값변화는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값변환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규칙 이해되셨죠? X축 방향으로 과연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이거 안 헷갈리면 돼. 보통 애들이 이거 부호 결정할 때 마이너스 세타네 이쪽은 이렇게 잘 가.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세타냐면 이 방향 이러고 있어. 우리 우리가 이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가는 친구를 음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는 음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자, 책에 공식이 다 정리되지는 않지만 이거는 나중에 본인들이 규칙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공식을 보고 달달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규칙들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 더 남아서 계속 할게요. 이제 딱 절반 했어요. 이제 나머지 공식이 또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에 동경의 크기가 세타인 점을 찍을 거예요. 얘를 내가 세타라 할 거고 이 친구는 당연히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할 거야. 자, 이제부터 x, y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렇게 생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보려고 해요. y는 x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처음으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보자. 자, 그럼 동경의 크기부터 찾아야지. 여기가 90도였고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야. 그럼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 동경의 크기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뺀 거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를 읽을 때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이렇게 읽어줄 거야. 이제 이 친구들도 대칭시켜 보겠습니다. 얘를 내가 y축 대칭시켜
대칭시켰어. 이렇게. 그럼 아까 이 각도가 세타면 당연히 이 각도도 세타였겠죠? 이번에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저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이 친구의 동경의 크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였을 거예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를 읽을 때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고, 자, 또 이번에는 여기 있던 친구를 원점 대칭시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그럼 잘 봐. 얘가 세타니까 여기는 270도 2분의 3파이에 해당하는 친구거든요.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동경의 크기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고요. 좌표 읽을 때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읽을 거예요. 마이너스.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 친구를 이번에는 X축 대칭시킵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세타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동경의 크기는 2분의 3파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좌표를 읽을 때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 저건 마찬가지로 좌표 일단 다 찾아놨으니까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찾아갈 거야. 자, 일단 이 친구를 y는 x 대칭시켰어.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 친구 좌표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y는 x 대칭시키면 여러분 y는 x 대칭 어떻게 돼요? 사인. 그렇죠.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입니다. xy 좌표의 자리가 바뀌죠. 이렇게 읽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시켰으니까 x의 부호만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 이제 얘를 원점 대칭시켰으니까 부호가 다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리고 얘를 x축 대칭시켰으니까 사인은 그대로 있는데 y 좌표만 부호가 바뀌는 거겠네.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이 친구도 일단은 찾아가 볼게요.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있었는데 써놓고 보니까 어라? 갑자기 뭐야 바뀌었어. 코사인 세타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또 찾아갑니다. 보니까 또다시 얘도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또 이 친구 보니까 얘는 얘랑 똑같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여전히 모양이 바뀌어 나오고 있고요. 사인 이 친구는 또 보니까 얘도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래. 자, 엄청난 일이 하나 생겼죠. 아까 X축, Y축 원점 대칭만 시켰던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부호만 바뀌었는데 이번에 바뀐 친구들은 아예 사인이 코사인이랑 통째로 다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자, 그 기준이 누가 되는 거냐면 아까 이 친구들 내가 기준 설명할 때 여기는 X축 만났어요. 또는 여기는 X축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거든요. 이번엔 잘 보세요. 여기는 이 친구 잘 봐.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여기는 Y축을 만난 거예요. Y축을 만나면 무조건 모양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모양만 바꿔주고 나면 부호 결정하는 건 방금과 동일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사인이 2분의 파이를 만났으니까 일단 모양 바꿔서 코사인 세타 적어놓고 그 다음 부호 결정하는 거야. 자, 2분의 파이는 여기였는데 마이너스 음의 방향이니까 여러분 이쪽 방향이에요. 자, 태화야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는 모두가 양수인 4분면이잖아. 그럼 부호 플러스네.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 번 더 그릴게요. 2분의 파이는 여기니까 오케이 모양 일단 바꿔서 코사인 세타 적어놓고 자, 그 다음 생각하자. 다시 플러스 세타면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넘어오는 거잖아. 아, 그러면 여기는 사인이 양수인 4분면 이제 너희가 또 이제 고민하는 게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인데 누굴 따라가야 되지? 하시면 원래 모양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모양이 사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 나올 거예요. 원래 모양 따라가는 건데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 친구도 갑니다. 자, 2분의 3파이 어디 있는 거야? Y축의 음의 방향 여기에요, 여기. 그럼 당연히 Y축 만나면 일단 모양 바꾸세요 했죠? 자, 코사인 세타 적어놓고 이제 부호 결정할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세타라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근데 여기는 탄젠트가 양수인 4분면이었잖아.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겠네. 사인이었으니까. 자, 또 가요. 이번에 이 친구는 보게 되면 2분의 3파이는 마찬가지로 Y축이니까 일단 모양 바꿔서
적어놓고 자 플러스 세타는 이쪽 방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는 코사인의 양수인 4분면이지. 자 속지 말라고 했어요. 원래 모양 따라가는 겁니다. 바뀐 모양 아니라 원래 모양은 사인이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달아줘야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또 다시 코사인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규칙에 따라서 나도 한번 결정해보자.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코사인이 또다시 2분의 파이를 만났어. 자 y축과 만났네. 그럼 일단 모양은 사인으로 꺼내놓고 부호 결정해야지. 마이너스 세타는 이쪽 방향이니까 오케이 1, 4분면은 모두가 양수인 4분면이었단 말이야. 플러스 그대로. 자 또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해보면 2분의 파이 y축과 만났으니까 일단 모양 바꿔놓고 자 부호 결정해야지. 플러스 세타면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겠네. 그럼 여기는 사인이 양수인 4분면이었는데 원래 모양이 코사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달아주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2분의 3파이는 이제 y축의 음의 방향이야. y축과 만났으니까 일단 모양 바꿀 거고 부호 결정할게요. 마이너스 세타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에서 음수였네. 탄젠트가 양수인 방향이니까 음수네요. 자 마지막 2분의 3파이 일단 y축 만났으니까 모양 바꿔서 사인 세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플러스니까 이쪽 4분면으로 넘어가네. 여기는 애초에 코사인이 양수인 4분면이었는데 코사인이었네. 부호 플러스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해보시면 또 보세요. 이 친구 혹시나 뭐 의심스러우면 비교해봐. 여기는 이 친구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 맞네요.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 맞고요.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 맞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또 탄젠트거든요. 그러면 탄젠트 기준으로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자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이랑 짝꿍을 만들어서 서로 바꿨어. 과연 탄젠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또 그림으로 찾아가서 볼게요. 자 애초에 0,0과 2점 사이의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나타내기로 했었고 얘는 그럼 기울기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던 거야. 자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를 나타내보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죠. 중심각의 크기가 이거였으니까. 그럼 잘 봐. 이번에는 이 좌표가 사인 콤마 코사인이잖아. 얘를 적게 되면 사인분의 코사인이라는 얘기고 이 친구는 탄젠트 분의 1이 되는 거네. 그래서 탄젠트는요 다른 친구랑 짝꿍이 되는 게 아니고 역수랑 짝꿍이에요. 역수랑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뭘로? 역수로. 그러면 이 친구는 역수로 만들어 놓고 부호 결정할 거예요. 자 2분의 파이니까 y축의 양의 방향이었어. 그래서 모양 바꿔놓고 그 다음에 부호 결정할게요. 마이너스 세타는 1, 4분면으로 가는 거니까 모두가 양수인 4분면이라서 플러스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친구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는 여기 y축이었으니까 일단 모양을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 정해놓고 부호 결정합시다. 플러스 세타는 2, 4분면으로 들어왔을 테니까 여기는 사인이 양수인 4분면이었네. 그래서 이 친구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축 만나면 안 바뀌어요. y축 만나면 바뀌어요.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할 때 부호 결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올스탄코 이걸로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사실 여기 적혀있는 공식을 뭐 외우라면 다 뭐 외우셔도 상관은 없지만 딱 봐도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수로 다 외워. 부호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규칙 다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규칙 이용해서 문제 풀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혹시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답도 찾더라도요 여러분 웬만하면 이제부터 원글에서 찾지 말고 정 찾고 싶으면 그래프 그려서 찾으세요. 알겠죠? 원 그리는 거 계속 습관 들이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만약에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래프 그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걸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방부조식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난 이거 칠판 지울 동안 너희가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우리 이거 확실하게 연습하게요 여러분. 19번 있죠? 19번, 20번, 21번 여기 있는 거 다 해봅시다. 순위
손이 빨리빨리 움직일 때까지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19번, 20번, 21번 지금부터 다 하시면 됩니다. 풀시간 좀 드리고 나중에 한 번에 풀이 쭉 할게요. 이거 공식 규칙이 이해 안 된 친구들은 질문하셔야 되고요. 앞에 거 보고 계속 따라해서 답 찾는 연습하시면 절대 이거 마스터 못합니다. 빨리 풀어주세요. 이해 안 되고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이거 체린이. 생각보다 많네요. 하나는 덧치예요. 보통 답변한 오늘 수업하면 오늘 또 되게 애들이 잘해. 근데 이상하게 둘째 날 오면 또 되게 못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설날이라서 빠지고 금요일 날 이제 예비 고1 친구들 학교 발표하는 날에서 또 빠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보거든요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과연 이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 열심히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는 타임에. 참고로 다음 주 금요일에 그 예비 고1 친구들 말고 만약에 뭐 예비 고1이라도 학교 발표한 친구들은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은 학원 다 오셔야 됩니다. 오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학교 안 가는 친구들, 지금 고등학교 예비 소집 아닌 친구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시험 칠 거예요. 원장님이 시험 치래. 지수로 파트 통째로. 상관없어 빼고. 지수로 파트 통째로 시험만 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금요일 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간 계약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요. 2번 휴강 될 거예요. 바로 그 시긴 한데 2월 달려고 보자. 언제 휴강이냐면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소식이잖아 이런 거. 2월 3일이랑 6일 이틀 휴강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그때 수업 없어요. 이거 수업. 2월 3일이랑 6일은 수업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말고 본인들 학교 계약 걸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이 영상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때는 거의 이 중에 지금 학생이 12명인데 학교도 12개거든요. 그 중에 한 8명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때는 수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고등학생 친구들도 중간 계약 하죠? 체린이 안 하고. 저희 학교는 건너뛰어요. 우와, 공사해서. 재혁이는? 걔 없어? 완전 꿀이네. 수빈이만 학교가? 민지는? 가? 너도 그때 가는 거야? 그 날짜에? 그러면 딱 맞네. 혹시 그때 이외에 또 빠진 친구들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정말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부터 거의 개학까지 통으로 2주 통째로 빠진 애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영상 보고 열심히 해야지. 모르겠어.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진짜 상관없이 다 까먹고 올 것 같은데 너네. 너무 무서워. 끄덕끄덕 하면 안 돼. 열심히 해올게요 해야지. 그 의미지? 도리도리야? 이거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까먹고 올 건데요? 이런 눈빛을 보여줘서 지금. 방금 태워가. 이렇게 까먹고 올 건데요? 이런 눈빛을 보여줬어. 시간 기니까 뭐 좀 쉬운 프린트나 이런 거 받아가서 좀 풉시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 동안 그 앞에 뭐 뭐냐 단원평가 그 단원종합 문제 비어있는 거 좀 다 푸시고. 알겠지 서린아? 서린이 해온대. 민수도 해온대. 응. 되고 있어? 이거 왜 뛰어넘었어 여기? 저거 암산한 했으면 저거 봐. 푼 친구들은 뒤에 답 확인 좀 바로 해보세요. 지금 분명 틀린 것도 있을 거니까. 쿨하네.
전환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손 드시면 가서 도와드릴게요. 오, 어디요? 자, 그러면 앞에 얘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0도 기준이에요. XY축 한번 그려볼래? 자, 0도가 어딜까? 그치, 0도 여기. 여기만 0도. 0도 기준이니까 일단 모양 안 바꾸고 사인 3분의 파이 쓰고, 자, 그 다음 부호 결정해야지. 0도 기준으로 얘가 위로 올라갔어, 내려갔어? 마이너스니까 내려갔어. 그럼 여기는 누가 양심 잡으면? 코사인. 따라서 이 친구는 부호를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주시면 돼. 안 돼?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얘기해주세요. 잘 되고 있어요? 빠른데? 앞에 거 답하기는 한번 해볼래? 다들 잘하는데? 되고 있어요? 물은 잡혔어요? 오,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다들 잘하지? 그럼 6분의 7파이는 봤을 때 쪼개보는 거야.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할까? 그러면 파이 기준이니까 파이 어디? 97. 일단 모양 안 바꾸고 그 다음 부호 결정해야죠. 1이라고. 자, 부호 결정합시다. 어떻게 돼요? 파이 기준은 플러스 6분의 파이는 올라가는 거에 내려가는 거예요? 네. 내려가야 돼. 여기 양수아니죠? 같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네, 계속 풀어요. 네, 계속 풀어주세요. 다 너무 잘해서 이거 내가 안 풀어봐도 되겠는데?
자, 24번이랑 25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24번 다들 잘 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이 친구부터 고쳐볼 건데. 자, 세타가 먼저 왔지만 어쨌든 우리 기준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서 이 친구랑 y축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모양 바뀌어야 되겠네? 그럼 써줄 때 1판 코사인 세타로 쓰고. 자, 그 다음 부호 결정해야 되겠지? 플러스 세타인 거니까 이쪽 사분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코사인이 양수인 사분면이에요. 그럼 얘는 사인이었으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넘어갈게요. 보니까 파이 기준은 x축의 양의 방향이네. 그럼 모양 안 바꾸고 일단 그대로. 자, 그 다음 플러스 세타니까 더 넘어와서 탄젠트가 양수인 사분면으로 넘어왔네? 그럼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뒤에 있는 것도 정리합시다. 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도 해보면 파이가 x축의 양의 음의 방향이고요. 자, 그러면 모양 안 바꾸고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플러스 세타니까 탄젠트가 양수인 사분면으로 또 들어왔네. 그럼 마이너스 달아줄 겁니다. 이 친구는 2분의 파이면 y축이잖아. 그럼 일단 모양 바꿔서 사인 세타로 적어놓고 그 다음 이 친구 마이너스 세타면 다시 1사분면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네. 여기는 모두가 양수인 사분면이니까 부호는 플러스였겠네요.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친구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으로 정리되면서 그냥 1입니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것도 똑같이 할 거예요. 한 번만 딱 더 해볼게요. 자, 2분의 파이니까 y축과 만나서 일단 모양 바꾸는데 플러스 세타면 2사분면으로 넘어왔으니까 원래 사인이 양수인 사분면에서 플러스입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파이는 이쪽이니까 모양 안 바꾸고 코사인 세타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는 3사분면으로 들어가서 탄젠트가 양수인 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해서 곱하기 뒤에 있는 친구는 코사인이 y축과 만나면 모양 바꿔서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니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달아주셔야 되고요. 사인 파이는 이쪽에 있는 모양 안 바뀌는 친구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세타면 이쪽으로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그러면 이 친구는 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었네요. 따라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와 갑자기 사인 제곱 10도 플러스 사인 제곱 80도 물어봤는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도 특수가 아니면 어차피 계산 못해요. 설마 사인 10도의 값을 찾아가지고 표로 찾아가지고 제곱할 거 아니잖아. 자, 그럼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뭘 찾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특수각을 찾아가셔야 돼요. 더하거나 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질까를 잘 찾아가면 되는데 그럼 보니까 유일하게 나와 있는 각도 10도와 80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오케이 둘이 합쳐서 90도라는 특수각 만들어지네. 자, 그러면 내가 둘 다 고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고쳐볼게요. 여기 있는 사인 80도를 내가 어떻게 고쳐보냐면 안에 있는 80도를 90도 빼기 10도로 고쳐보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인이 90도를 만났잖아. 90도는 y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모양 바꿔서 코사인 제곱 1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부호는 어차피 제곱이 되면 플러스로 사라지는 거니까 굳이 내가 확인할 필요 없네. 그럼 식을 다시 이쁘게 써보면 사인 제곱 10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 10도니까 그냥 이 친구는 1입니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도와 50도의 합이 90도라는 게 보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고칠 거야. 그러면 나는 사인 50도로 고쳐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50도 대신에 90도 빼기 40도라고 써볼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사인이 90도를 만나면 y축과 만났으니까 모양 바꿔서 사인 40도로 꺼내고 그런데 어차피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게 되면 그냥 부호는 플러스로 될 거니까 굳이 안 찾을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다시 써보면 얘는 코사인 제곱 40도 플러스 사인 제곱 40도입니다가 될 거니까 얘도 또다시 1입니다 하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해서 25번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 이거 그 26번에 3번 한 번만 볼까요? 26번에 3번만. 자, 아까 25번은 약간 맛보기용이었고 실제로 26번 같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어차피 아까도 말했지만 18분의 파이라는 친구들은 특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18분의 파이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했을 때 얘를 찾아서 우리가 특수각으로 갈 거야. 그럼 과연 이 18분의 파이랑 합하거나 뺐을 때 90도, 180도, 270도, 360도가 만들어지는 게 있나를 봤더니 맨 마지막에는 이 두 친구 더해보세요. 18분의 파이 플러스 18분의 8파이는 18분의 9파이가 되면서 얘는 2분의 파이. 다시 말해서 90도가 만들어졌잖아. 특수각이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고칠 건데 나는 끝에 있는 친구만 고쳐볼게. 그럼 얘는 내가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8분의 파이라는 얘기고 여기 제곱 있었죠? 자, 그러면 사인이 2분의 파이 90도 다시 말해서 y축을 만나면 모양을 바꿔서 코사인 제곱 18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겠네요. 그럼 봐봐. 내가 다른 걸 해보지 않더라도요. 합해서 90도가 되고 있는 친구들을 더하게 되면 무조건 1이 나오겠다라는 규칙이 나오죠. 자, 그러면 봐봐. 1부터 8까지 총 8개의 항이 있었는데 2개씩 묶으면 총 4세트 나오겠죠? 따라서 1 곱하기 4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항의 개수도 잘 보셔야 돼요. 가끔 일부러 홀수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잘 보고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9번부터 이제 또 문제 풀겠습니다. 대표 문제랑 발전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29번에 보시면 애초에 나와 있는 이 식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주세요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친구는 지금 주기가 파이인 친구를 얘기하는구나. 네, 사실 수상하까지는 여기까지였는데 실제로 이게 수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실제로 얘의 정의는 주기가 파이가 아니고 n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n은 자연수입니다. 자, 보통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파이마다 똑같은 친구들은 예를 들면 주기가 2분의 파이였다고 치자. 이 친구들도 당연히 파이마다 똑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원부터는 단순히 얘를 보고 주기가 파이예요 라고 읽으시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 주기의 뜻은 n분의 파이였고 n의 값이 자연수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가서 주기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시고 아니면 내가 식으로도 증명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어차피 이 사인에서 주기는 얘가 결정할 거잖아. 얘는 증폭이니까 주기랑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 있으니까 주기가 2분의 2파이였네? 오케이, 그럼 얘는 파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속하는 친구네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2분의 1이네. 그럼 주기가 2분의 1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4파이로 바뀌었거든요.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랑 다릅니다. 탈락. 마지막 이 친구는 2분의 2파이가 될 거니까 주기가 파이라서야 됩니다. 하시면 통과. 이렇게 하면 별거 없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32번에 보시면 이 친구의 주기를 P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P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사인 앞에 지금 코사인의 X 앞에 2가 곱해졌네요. 그럼 2분의
2파이가 될 거니까 이 친구는 파이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문제에서 지금 이걸 뭐 물어봤냐면 F파이, F2파이부터 출발해서 F10파이까지 물어본 건데 생각해봐. 어차피 주기가 파인데 주기 넣은 것들만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 똑같은 게 10번 반복됩니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대입해서 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F파이 찾는 것만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2 코사인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였고 오케이 2파이는 애초에 주기니까 그냥 삭제. 그러면 2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이 친구는 2분의 1입니다 하면 1 하고 나오네요. 계속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fx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네? 그럼 각각을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은 있었지만 주기가 바뀌었어요? 아니죠? 이 친구도 2파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얘 주기가 바뀌진 않았어요. 2파입니다. 따라서 이 두 함수는 그냥 주기가 2파이 그대로예요. 안 바뀌었으니까 그럼 문제에서 주기를 p라고 해당합니다. 따라서 fp는 f2파이 계산하는 거니까 얘는 계산했을 때 사인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사인은 그냥 지우면 되겠네. 코사인도 지우면 되겠네. 따라서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값 계산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안에 음수 값이 들어있어도 너희 계산 잘 할 수 있어요. 그쵸?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자, 33번에는 보니까 뭐 세타 값을 준 게 아니라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어떤 1차함수 위의 점 A, B에 대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이건 앞에서 했었네. 어떤 직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었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얘가 양의 방향이니까 이까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 탄젠트 세타 값이 기울기를 뜻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했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첫 번째, 그럼 이 위에 점 아무거나 잡을 건데 나는 분수 싫으니까 이왕이면 이 밑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3이 된 친구를 찾을 거야. 그러면 대입했을 때 이 친구 높이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뒷변의 길이는 5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사인 세타를 읽으면 뒷변분의 마주보는 별이니까 5분의 4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뒷변분의 이웃한 별이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는 밑에 거는 그냥 또 단순히 계산이네. 자, 사인. 자, 파이는 x축의 음의 방향이니까 모양 안 바뀌어서 일단 꺼내. 자, 그런데 마이너스 세타는 다시 2, 4분면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애초에 보고 플러스라서 그대로.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친구도 코사인이 파이를 만나면 x축과 만났으니까 모양 안 바뀌어서 그대로 나올 건데 뒤에 보니까 플러스 세타는 다시 이쪽 방향으로 더 진행이 됐네요. 얘는 탄젠트가 양심 4분면이었으니까 코사인 앞에는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2번도 별거 없어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36번도 이제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37번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2번, 3번 다 해보세요, 지금. 37번에 있는 1번, 2번, 3번 해주세요.
다들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계속 해보자면 아까도 했던 얘기네. 보니까 1도, 2도, 3도 쭈르륵 해서 90도까지 싹 다 더하세요. 굉장히 수상합니다. 하나하나의 값을 찾는 건 아닐 거고 특수값을 찾아가자. 자, 그래서 내가 막 아까 앞뒤로 연결하면 1이에요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1 하거든요. 잘 보시면 이 값도 90도입니다. 얘랑 더하면 값도의 합이 90도가 아니고 91도이기 때문에 이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나는 89도에 있는 이 친구와 맨 앞에 있는 1도를 연결해서 보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뭘로 고쳐질 거야? 코사인 제곱 1도가 될 거니까 이제 이 둘의 합이 1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1이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앞뒤로 더해서 1이 될 건데 총 89도까지니까 여기서 항의 개수가 89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이 친구는 안에 몇 세트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44세트가 들어있고 가운데 있는 친구는 혼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사인 제곱 45도고요. 마찬가지로 맨 뒤에 누군가를 만나지 못한 이 친구도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럼 44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 플러스 1입니다.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도 넘어와 볼게요. 똑같은 이야기죠. 코사인 제곱 1도와 코사인 제곱 89도가 만나면 이렇게 둘이 만나서 1이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총 항이 89개라서 이 친구 44 플러스 가운데 있던 코사인 제곱 45도 남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코사인 제곱 90도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 44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코사인 90도 얼마야? 0이잖아요.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로 넘어옵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1도랑 탄젠트 89도가 한 짝꿍인 거 알고 있는데 자, 얘는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 89도도 내가 지금부터 1도랑 연결시켜서 표현하려고 90도 빼기 1도입니다로 고쳤어. 그러면 탄젠트 90도, 다시 말해서 Y축을 만나게 되면 이 친구 모양의 변형은 역수꼴로 나올 겁니다 했었고 부호교정할 건데 마이너스니까 다시 1사분면으로 돌아와서 전부 양수인 사분면이었거든요. 따라서 부호는 그대로 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앞뒤로 만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보게 되면 항이 총 89개예요. 결국 제일 가운데 있던 탄젠트 45도는 짝꿍 없이 혼자 남아있었는데 애초에 이 친구 값은 1이었으니까 그럼 결과는 1이 됩니다 하시면 되는 거군요. 그 뒤에 발전 문제 40번도 동일한 거라서 4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해주세요. 자, 41번도 볼게요, 여러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둘레를 10등분한 점을 차례대로 P1부터 P10까지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했을 때 P5, P 사이의 각도를 다시 말해서 전체 각도를 10등분해서 나온 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 거니까 10세타는 2파입니다. 또는 5세타는 파입니다. 또는 내가 원 분수
친구로 나타내고 싶어 하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고, 그럼 지금부터 좌표들을 내가 각도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P1은 그냥 애초에 이 친구니까 놔둘게요. 자, P2를 내가 나타내보게 되면 이 친구는 동경의 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을 거야. 그 다음에 P3도 내가 각도를 나타내보면 이번엔 세타가 2개짜리니까 이 친구는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을 거야. 내가 이쪽에는 그림을 안 나타냈어요. 자, 쭈르륵 넘어가서 P7까지 왔다 치자. 이 친구는 지금 대충 이름 사이에 규칙이 보이죠? 얘는 코사인 6세타, 사인 6세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P8은 코사인 7세타, 사인 7세타입니다. 이런 식으로 쭈르륵 진행될 거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1번 보니까 1번에서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2세타 플러스 다 더해서 사인 10세타까지 더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과연 이 친구 사인이 의미하는 게 뭘까 봤더니 이 그림에서 점들의 모든 y좌표를 더해주세요 였어요. 이 친구는 사실 맨 최종적으로 도착했을 때 코사인 10세타, 사인 10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y좌표 싹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아까 내가 살짝 힌트를 줬던 게 5세타가 파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5세타 차이 나는 친구들은 180도 차이 나니까 180도가 의미하는 거는 원점 대칭이죠. 그러면 얘랑 P3 좌표랑 여기 있는 P8의 좌표는 얘랑 얘가 동시에 모두 다 원점 대칭이야. X 좌표도 반대로 Y 좌표도 부호 반대로. 그럼 당연히 P2랑 여기 있는 P7도 똑같이 원점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 있는 X 좌표끼리 부호가 반대고 여기 있는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부호가 반대야. 근데 문제에서 Y 좌표끼리 다 더하라고 했다고. 어차피 전부 다 원점 대칭인 게 각각 2세트씩, 2개씩 5세트 있는 거니까 0이요. 하시면 끝나는 거네요. 굳이 내가 식을 이쁘게 고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난 고치고 싶은데요 하시면 고치셔도 돼요. 사실 얘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앞에 있었던 사인 9세타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인 9세타라는 친구는 10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니까 얘는 10에서 세타 하나 빼면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 거고, 사인은 2파이가 죽이니까 지웠을 때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던 애가 얘랑 만나서 0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좀 더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일부러 그림 준 거란 말이야. 간단하게 풀라고. 그래서 이 그림 써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있는 친구 보시면 이번에는 보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부터 쭈르륵 해서 자, 속임수 있어요. 마지막에 10세타가 아니고 9세타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마찬가지로 어쨌든 X 좌표를 다 더해도 원점 대칭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뒤에 얘가 있었으면 우리가 얼마라는 걸 알아? 0이라는 걸 알아.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건 누구야? 여기까지니까 이 친구는 이항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10세타입니다. 얘랑 똑같은 거네. 따라서 이 친구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값이었으니까 2파이 값 또는 0 값 상관없죠? 마이너스 1이요 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다 한 친구들은 넘어가서 4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좀 더 삼각함수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46번 해보세요.
자, 46번에 보니까 이제 갑자기 또 느닷없이 최대 최소로 구하세요라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2차 함수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섞여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방정식, 부등식, 함수 뭔가를 찾을 때요.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 통일시키는 기준이 누구냐면 1차항입니다. 얘는 2차항이고 얘가 1차항이죠. 그러면 1차항이 사인이니까 지금부터 이 식은 내가 전부 다 사인으로 다 고칠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2차항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겠네. 따라서 이 코사인 자리에 1 사인 제곱 x 갖다 넣을 거예요. 좀 써볼게요. 그럼 y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사인 x 그 다음에 상수항 정리돼서 플러스 3 하고 나오네요. 자, 이제 이 상태로 뭐 완전 제곱식걸 고쳐서 이차함수 그리셔도 되는데 우리 사인 계속 살아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셔도 상관없고 나는 지금부터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사인을 내가 t라고 치환할 거야. 치환만 하면 되겠니? 뭐 해야 되게? 범위, 그렇지. 이제 흡족하다. 드디어 범위라는 말이 너희들한테 나오는구나. 자, 그럼 봐봐. 사인이 x값이 0도에서 파이일 때 과연 t의 범위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그래프를 살짝 그리는 거예요. 사인의 그래프를 많이도 필요 없어요.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릴 건데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사인 하나의 주기였잖아. 얘가 2파이였고 얘가 파이였고 얘가 0이었고 그때 여기에 y값이 1이었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본 x의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y값이 뭔가 물어봤던 거야. 그러면 결국 t의 범위는 뭐라고 답하면 돼요? 0 이상 1 이하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잡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차함수를 다시 정리해보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고 이때 t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꿀 거고요. t-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할 거고요. 대칭 수계 방정식이 t는 2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의 0부터 1까지는요. 0은 여기 있었을 거고요. 1은 이쯤에 있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고요.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t가 0일 때 최대가 나오고 t가 1일 때 최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똑같은데 모양만 좀 다르네요. 2번에서는 보니까 1차 항이 코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인 제곱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넣어줄 거야. 그래서 일단 식을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3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치환할 거거든요. 나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야. 자, 치환하고 나면 범위 잡아야 되는데 또 코사인 그래프 그립니다. 이 친구는 0,1에서 출발해서 한 주기 정도만 그립시다. 여기가 2파이였고요. 얘가 그 절반인 파이였고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코사인의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따라서 이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이렇게 치환이 되는 겁니다. 범위가. 자, 따라서 이 친구 가지고 또 이차함수식 써요. 그럼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t-1의 제곱 플러스 5가 될 거고 이 친구 위로 블록할 거고요. 대칭 추계 방정식이 t는 1이었네. 근데 내가 가진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까지였으니까 마이너스 1은 이쯤 1은 여기 꼭지점이었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49번도 식 정리해주시면 되고 5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0번에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보이게 분수꼴이 왔습니다. 자, 분수꼴 와도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잖아. 유리함수 따위 다 그릴 수 있잖아. 자, x 범위 보니까 지금 0 이상 2파이 이하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출발은 어차피 모양 고칠 건 없어 보이고요. 치환부터 할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나는 sin x를 t라고 치환할 거고요. 자, 치환할 때 얘는 그래프 안 그려봐도요, 여러분. 어차피 한 주기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바로 안 그려보고 찾으셔도 됩니다. 한 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 그려야지.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 고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t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유리함수 그립시다. 얘는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 0 넣으면 5분의 2.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했고 여기가 2분의 5였고 자, 마찬가지로 내가 t를 치환할 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거든요. 마이너스 1은 뭐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1은 여기 있었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대값, 1을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해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자, 5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친구 보니까 마찬가지로 얘 최대값을 알려주면서 A 찾으세요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딱 봤을 때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으면 제일 1번으로 할 거 하나 통일시킵시다. 얘는 보니까 지금 코사인이 1창이니까 내가 여기 있는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식 정리 다시 이쁘게 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a의 코사인 x 상수항 정리하면 없어지네요. 상수항은.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그리면 헷갈리니까 치환합니다. 코사인 x를 나는 t라고 치환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 t가 t의 x의 범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x의 범위가 있었네요. x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 이하라고 해서 한 주기를 다 포함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치환한 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적읍시다.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at가 됐고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던 거야. 자, 그럼 계속 할게요. 표준형으로 고쳐서 t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최대 최소 찾으려고 그래프를 그렸어. 위로 블록했고요. 대칭축의 방정식이 t는 a였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방금 여기서 찾아낸 이 구간을 그림에다가 표시해서 그 다음에 어디서 최대값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보니까 a라는 친구가 양수라는 표현이 있지만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서 도대체 어디서 최대가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내가 늘 말했지만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 기준으로 그래프를 다 나눠서 그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여러분 여기 치환하는 것까지만 이거 수원이 쓰인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학상에 관련 개념입니다. 수학상. 자, 그러면 구간 다시 표시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a가 어차피 양수니까 마이너스 1은 a보다 오른쪽이 못와요. 마이너스 1을 그냥 왼쪽에 콕 집어넣고 자, 1의 위치만 확인하면 돼. 자, 1이 이쪽에 a보다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그림이 그려질 때는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마이너스를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때 1이 넘어가서 이쪽에 그려지게 되면 이제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1의 위치에 따라 최대값이 나오는 곳이 다르니까 이거 기준으로 잘랐고 자, 그럼 이제 값을 찾아봐야지. 이 그림이 그려진 기준은 a가 1보다 클 때였어. 왜?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그림이 그려진 기준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사실 등호는 어디도 상관없는데 그냥 여기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문제에서 애초에 a가 양수라고 잡아줬으니까 범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최대가 어디서 나오고 있었냐면 t의 값이 1일 때 최대가 나오고 있었잖아. 그럼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대입하든 여기다가 대입하든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돼요. 편하게 2a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얘의 값이 5래요. 그럼 계산하면 2a가 6이니까 a는 3입니다 하고 나왔네. 일단
나왔는데 이 친구 범위 확인해보니까 돼요. 포함됐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A가 이 사이에 있었고 그럼 어쨌든 최대값이 여기 있었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찾아보게 되면 이 친구 최대값은 A제곱이었네요. 얘가 5라고 했기 때문에 A는 풀마 루트 2개가 나오는데 이 둘 다 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는 해가 나오지 않네요. 그럼 되는 경우는 지금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봐서 알겠지만 지수록이랑 비슷해요. 여기까지만 수원이 쓰였고 그 다음부터는 수상이에요. 수상. 그래서 이거 근의 분리나 부호 판별, 이차함수 최대 최소 못 찾으면 수상에서 이거 못하면 이거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수업 시간이 다 돼서요. 숙제는 오늘 방구정식은 못 나갔네. 숙제는 당연히 요 단원이 있는 단원 조합 마무리까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설날에는 수업 없어요. 오늘 안 되고 금요일에는 학교 안 간 친구들은 학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오시고 우리는 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볼게요. 그래서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받아갑시다, 여러분. 쉬는 동안 놀지 마시고 공부합시다.